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346억 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책정하고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만나 차별 없는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영유아기부터 청장년,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발달장애인을 평생 지원하는 대책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영유아기 발달장애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기검사 지원 대상을 1,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고 통합유치원과 특수학급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하고 청장년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을 위해 내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년층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활동 지원, 장기 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달장애인 초청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전했고 일부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딸은 최중증 중복장애인입니다. 학교 졸업 이후에 집에만 있어서 근육이 다 말라가고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임기 내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다며 국회도 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체육인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체육인 지원센터는 은퇴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모든 장애인 선수들의 권익보호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개소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체육인 지원센터는 장애인 선수 진로 상담 및 취업 지원 업무 등 복지를 위한 총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인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어울림 생활체육축제인 2018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3일 잠실에서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생활체육대회는 선수단과 임원 및 보호자 등 총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25개구가 각축을 벌인 결과 노원구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송파구가 2위, 영등포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 외에도 캘리그라피와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마련돼 축제에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지향하는 2018 제11회 서울 노인영화제의 기자회견이 대한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영화제의 트레일러와 포스터가 공개된 현장에 손자희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세대 공감을 위한 2018 제11회 서울 노인영화제가 지난 13일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레일러와 포스터, 상영작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노인영화제는 청년과 노인을 연결한다는 뜻을 담은 있다, 있다를 주제로 열립니다. 이 영화제 컨셉으로 있다, 있다로 컨셉을 잡은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면 누구나가 노인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노인이 있다 또는 노인과 청년이 있다
해서 그 요즘은 서로 이제 핵가족화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바로 서울 노인 영화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트레일러 연출에는 포레스트 이안 에슬러 감독이 맡아 노년기에 맞게 되는 죽음의 의미를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포스터 제작에는 영화제 캐릭터 바라바빠를 그린 홍원표 작가가 참여해 노년과 청년의 소통을 그려냈습니다. 지금은 좀 단절이 조금 많이 되어 있지만 영화제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소통을 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특히 이번 영화제에는 배우 손숙주연의 개막작 꽃손을 포함해 총 72편의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마음을 잇는 서울, 행복한 복지특별시를 주제로 제19회 2018 서울 사회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정연보 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를 하세인 기자가 전합니다.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2018 서울 사회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마음을 잇는 서울, 행복한 복지특별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축하 공연과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사회복지 이음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고 56명의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2000년 우리 국민의 사회복지 사업의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9월 7일 사회복지 날을 기념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인들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의 자리입니다. 또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나눔과 실천을 통한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는 각각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재현 기자와 김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 평양예술단과 장애인 가수의 신나는 오프닝 공연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체육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충북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제12회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가 청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이날 개회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선수,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식전 행사인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내빈 소개, 대회기 전달, 선물 추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해 장애인 체험, 청력 검사, 장애인 무료 운전 교육, 페이스 페인팅, e스포츠 체험, 재생종이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올해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장애인 도민체육대회로 승격 후 첫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여튼 이렇게 선수는 아니지만 보호자는 이렇게 참석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냥 축제처럼 즐기는 그냥 뭐 다치지 않고 하는 그런 좋은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회는 충북권 출전시군 선수단 3,000여 명이 참가해 육상, 보치아, 롬볼, 볼링, 탁구 등 전체 종목 15개 중 정식 종목이 14개, 시범 종목이 1개로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7일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하는 이번 체전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4,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대회는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라고 하고요. 이번에 24번째로 계룡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21종목이 개최되고요. 4,300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가해서 열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선수 및 심판 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축하 공연과 성화 점화,
식후 행사 및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군의장대 시범 공연과 블랙이글스 에어쇼, 장애인 수화 창작무용 빛으로 공연이 진행돼 대회 분위기가 한층 더 달아올랐습니다. 한편 장애인 체육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는 대단한 도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전남 여수시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며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줬고 장애인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여수에서는 올해 4월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2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려 장애인 시설과 복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화순군에서 치러진 첫 회와의 다른 점은 정식 종목에는 축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위한 화합 종목으로 줄다리기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없애는 통합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장애인 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경쟁과 승부보다는 화합과 결속의 장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수시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를 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전남도 장애인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임지윤입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척수장애인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선 롬볼과 휠체어 마라톤 등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허가은 기자입니다.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전라남도 광양시지회와 광양라이온스 클럽이 광양의 척수장애인들이 단합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뇌와 신체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 신경다발인 척수가 손상되는 척수장애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생하며 회복이나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손상되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오늘 광양시 척수장애인협회와 광양 라이언스 클럽 간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같이 주관하게 된 계기는 우리 지역에 장애의 큰 어려움을 딛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이런 소외 계층들을 찾아서 봉사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우리 광양 라이온스 클럽이 이런 행사를 같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라며 열린 이번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롬볼, 휠체어 마라톤 등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보다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에게 장애물 없는 사회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전남 여수시에서는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가산업단지 고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가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했던 노동자들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현장 사업주들에게서 외면당하는 현실에 여수시와 노동자가 뜻을 모아 개소했습니다. 일자리 센터는 단순한 일자리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고령자들의 후생과 복지를 도모하며 나아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목동 복화 커뮤니티 센터에 작은 도서관 목동 마밋들을 개관했습니다. 대전 중구 목동 복화 커뮤니티 센터에 위치한 목동 작은 도서관이 지난 10일 목동 마밋들로 새 단장을 마치고 개관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지역 기업의 후원, 자치센터의 도움으로 개관한 목동 마밋들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고 자신감을 잃은 아내를 위해 화장을 배운 할아버지의 사연이 젊은 연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워터포드에 사는 데스 모나한 할아버지가 화장을 배우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데요. 할아버지는 점점 시력을 잃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행복했던 지난 날을 추억한 할아버지는 아내가 시력을 잃은 후 화장품을 멀리하는 것을 보며 화장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백화점에서 화장 수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할아버지는 곧바로 수강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러쉬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마스카라를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초보였던 할아버지는 긴 노력 끝에 지금은 어떤 화장품으로도 아내의 화장을 완벽하게 해내는 수준에 이르러 항상 아내의 화장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더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도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끼길 원했고, 이를 통해 아내가 우울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노부부의 사연은 킴 카다시안 메이크업을 유행시킨 아티스트에게 전해졌고, 그는 할아버지를 자신의 메이크업 강좌에 초대해 화장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추석은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이 추석의 의미처럼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